여러분은 개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여긴 작은 개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에 관한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토리 채널을 운영하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스 인근 고급 주택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 이곳의 대저택들은 하나같이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반짝이는 수영장을 자랑합니다. 성공한 IT 사업가 브래드 존슨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존슨 가족의 현관문이 열리며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콜이었죠. 브래드는 한 달 전 서울 출장에서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죠.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답니다. 브래드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한 코리를 본 부인 제니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니퍼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서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품종들만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동네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는 현관 매트 위에 조용히 앉아서 새로운 환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귀는 쫑긋 세운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9살 아들 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백팩을 바닥에 던지고 코리를 발견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든은 주저하지 않고 코리에게 다가가 반가워했습니다. 코리는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이든의 손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제니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든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어떤 개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이유였어요. 브래드는 변명하듯 임시로 키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응 못하면 다른 곳에 보내면 된다면서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전에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떠올렸습니다. 벨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반면 코리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코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적인 눈동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든이 코리의 목을 쓰다듬으며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브래드는 코리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온 코리안 독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이든이 밝게 인사하자 코리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서 며칠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거실 구석 작은 쿠션 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예전 벨라가 사용하던 고급 침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든은 계속 코리를 궁금해하며 진돗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제니퍼는 한국개 종류 중 하나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하면서도 우리 동네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코리는 새로운 가족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코리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코리가 존슨 가족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니퍼가 코리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의 오후 4시는 동네 개들의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답게 모든 개들이 말끔하게 그루밍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골든 리트리버 맥스는 반짝이는 황금빛 털을 자랑하며 주인 캐롤과 함께 걸었고 레브라도 찰리는 늠름한 자세로 사만다의 옆을 지켰습니다. 제니퍼는 코리에게 평범한 목줄을 채웠습니다. 다른 개들의 화려한 액세서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코리는 조용히 제니퍼의 옆을 따라 걸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친 것은 캐롤과 맥스였습니다. 캐롤은 맥스를 쓰다듬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코리를 바라봤어요. 존슨 씨 댁의 세계가 좀 특이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품종인지 물어봤습니다. 제니퍼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진돗개라고 대답했어요. 캐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맥스는 코리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으려 했지만 캐롤이 재빨리 맥스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곧이어 톰과 그의 점원 shepherd 로키가 나타났습니다. 로키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오며 다른 개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톰은 코리를 보더니 아시안 브리드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종류라고 덧붙이면서요. 제니퍼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임시로 키우는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어요. 곧 다른 곳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자 이웃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 부부와 그들의 보더콜리 루나도 합류했어요. 루나는 똑똑하기로 유명한 개였는데 코리를 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윌슨 부인은 코리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고 말했어요. 가드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면서요. 동네 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코리만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서로 친숙하게 인사하고 냄새를 맡으며 교류했지만 코리에게는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니퍼는 이런 분위기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개 주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코리가 다른 개들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자 활발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산책이 끝나갈 무렵 캐롤이 제니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성격이나 특성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솔직히 자신도 잘 모른다고 답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데려온 것인데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래 키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리는 여전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니퍼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묘했어요.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코리가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래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제니퍼는 산책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웃들이 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브래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제니퍼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코리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든만은 여전히 코리를 좋아했어요. 산책에서 돌아온 코리에게 다가가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며 쓰다듬어 줬습니다. 코리는 이든에게만큼은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코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코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코리가 존슨 가족과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안에서의 서열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였어요. 제니퍼는 코리를 위한 용품들을 최소한으로만 구매했습니다. 동네 펫샵에서 가장 저렴한 사료를 골라왔고 물그릇과 밥그릇도 플라스틱 재질의 기본형이었어요. 반면 창고에는 이전에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벨라의 고급 용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급식기, 오가닉 프리미엄 사료, 메모리폼 침대, 각종 장난감들까지. 벨라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브랜드였어요. 제니퍼는 가끔 그 용품들을 꺼내보며 벨라를 그리워했습니다. 벨라는 정말 완벽한 패밀리 독이었다고 제니퍼는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벨라를 보면 감탄했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았고 손님들이 와도 적절히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코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표현도 소극적이었어요. 제니퍼가 보기에는 활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의 밝고 친근한 성격과는 정반대였어요. 코리의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다이닝룸이 아닌 뒷마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제니퍼는 집안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코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니퍼는 이웃들을 만날 시간을 피해서 코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보통 오전 7시나 저녁 8시처럼 사람들이 적은 시간대를 골랐어요. 코리에 대한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역시 코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데려올 때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코리와의 시간을 피했어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자랑할 생각으로 데려왔지만 정작 집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코리에게 유일한 위안은 이든이었습니다. 9살 소녀는 여전히 코리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코리를 찾았어요.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의 간식을 코리와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든은 코리와 함께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코리는 이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활기를 보였습니다.
공을 가져오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나타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든이 부모님에게 코리를 자신의 방에서 재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니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걔는 사람과 함께 자는 게 아니라며 코리에게는 뒷마당에 계집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코리의 잠자리는 뒷마당에 설치된 기본형 계집이었습니다. 벨라가 사용했던 실내용 고급 침대는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제니퍼는 코리가 임시로 머무는 것이라며 굳이 좋은 침대를 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리는 매일 밤 외로운 계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이든이 몰래 나와서 코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혼날 게 뻔했거든요. 이든은 친구들에게 코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시선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제니퍼가 코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이웃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도 코리는 뒷마당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어요. 제니퍼는 코리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확신할 수 없다며 안전을 핑계로 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들 앞에서 코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코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눈동자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늦게 계집에 누워 있을 때 코리는 가끔 집안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 따뜻한 공간에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가족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코리가 존슨 가족과 함께 지낸 지 2주일이 지난 토요일,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니퍼가 동네 이웃들을 초대한 대규모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존슨 가족의 뒷마당은 파티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크고 럭셔리한 수영장 주변에는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치되었고 최신형 바비큐 그릴에서는 고급 스테이크와 새우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풀사이드 바에는 각종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웃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캐롤과 맥스, 사만다와 찰리, 톰과 로키, 윌슨 부부와 루나까지. 동네의 모든 개들이 주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니퍼는 파티 전날 밤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코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예 집안에 격리시킬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제니퍼는 코리를 뒷마당 구석 그늘진 곳에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파티가 시작되자 다른 개들은 수영장 주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맥스는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시원하게 놀았고 찰리는 아이들과 함께 프리스비를 했어요. 로키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파티장을 순찰하듯 돌아다녔습니다. 반면 코리는 파라솔 아래 작은 그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줄이 짧아서 몇 걸음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개들의 즐거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슬금슬금 코리에게 향했습니다. 캐롤이 제니퍼에게 다가와 코리가 왜 저렇게 떨어져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니퍼는 코리가 아직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른다며 안전상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만다는 코리의 품종에 대해 다시 물어봤어요. 아직도 생소한 종류라며 성격이 어떤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니퍼는 점점 불편해지며 조용하고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윌슨 부인이 코리를 가까이서 보더니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고 평했습니다. 이 동네 개들은 대부분 중대형견인데 코리만 유독 작아 보인다고 했어요. 가드독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톰이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자신의 점원 shepherd 로키를 자랑하면서 진짜 워킹독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강하고 용맹해야 개다운 개라는 주장이었어요. 파티 중반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든도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했어요. 다른 개들은 주인들 곁에서 자유롭게 놀거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코리만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그릇이 멀리 있었고 그늘을 벗어나 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코리는 혀를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이든이 수영장에서 나와 코리를 보러 왔습니다.
코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엄마에게 물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니퍼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후 4시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톰이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가드독은 로키 같은 저먼 셰퍼드라며 작고 조용한 개로는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이웃들도 동조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는 가족견으로 최고고 로트와일러나 도베르만은 경비견으로 훌륭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돗개나 아시안 브리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코리에게 집중되었어요. 코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니퍼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코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우리 가족과 동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미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제니퍼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개가 모든 가정에 맞는 건 아니라는 뻔한 말들이 오갔어요. 이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코리는 소년의 슬픈 표정을 보며 조용히 그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가 끝난 후 코리는 여전히 뒷마당의 계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코리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바비큐 파티가 끝난 후 이틀 뒤 제니퍼는 본격적으로 코리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사이트에 코리의 정보를 올리고 동네 게시판에도 분양 공고를 붙였어요. 게시글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1년 반 된 수컷 진돗개, 예방접종 완료, 건강함. 코리의 장점이나 매력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브래드는 아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어요. 한국 출장에서의 충동적인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집에서는 오히려 부담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든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코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코리를 더 잘 돌볼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니퍼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첫 번째 입양 희망자가 찾아왔어요. 농장에서 키울 개를 찾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반가워하며 코리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코리를 대충 훑어보더니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고 말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좀 더 큰 개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고민스러워했어요. 코리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특별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성은 활기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다른 개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제니퍼는 조급해졌어요. 금요일에는 젊은 커플이 왔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울 조용한 개를 찾고 있었어요. 코리의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며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품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키우기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니퍼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자신도 경험이 부족하다며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커플은 그런 제니퍼의 태도에 의아해했어요. 개의 전 주인이 품종 특성도 모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결국 그들도 더 생각해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토요일에는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성이 경비견을 찾아왔습니다. 코리를 보더니 너무 온순해 보인다며 실망스러워했어요. 경비견이라면 좀 더 무서워 보여야 하는데 코리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침입자가 와도 제대로 짖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요일에는 두 아이를 둔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부모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개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코리를 본 아이들은 귀엽다며 좋아했지만 부모들은 신중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제니퍼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리와 깊이 있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조용하고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가족들은 시험 삼아 며칠 맡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제니퍼는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실패했어요. 일주일 동안 5번의 만남이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각각 다른 이유로 코리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작다, 너무 조용하다, 품종을 잘 모르겠다, 경비견으로는 부족하다는 등의 평가였어요. 제니퍼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리를 보낼 곳을 찾지 못할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 제니퍼는 동물보호소에 맡기는 것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분양비도 계속 낮췄지만 소용없었어요. 코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드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른들이 코리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코리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속상했어요. 더욱 불안해진 이드는 혹시 코리가 정말 집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뒷마당에 나가 코리를 위로해 주었어요. 코리 역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품평하는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지적인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코리의 입양이 계속 실패로 끝나자 제니퍼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해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소 직원은 현재 포화 상태라며 당장 받아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난주에 코리를 보러 왔던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를 보고 싶다며 토요일에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드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코리가 좋은 가정에 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동시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도 동물보호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 토요일 커플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인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코리도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았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드는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코리와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수영장 주변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수영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이든과 친구들은 물속에서 다이빙 게임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코리는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수영장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다이빙 게임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누가 더 멋진 다이빙을 하는지 경쟁하듯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이든이 수영장 가장자리 높은 곳에서 백플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각도를 잘못 잡았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수영장 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든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든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평소 물속에서 숨참기를 잘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든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하다며 이든을 불러봤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이든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약간의 피가 나며 물이 붉게 번졌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니퍼는 집 안에서 커플 방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도 평소 놀이소리로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코리가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를 감지한 것이었어요. 코리는 즉시 일어나 수영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도착한 코리는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이든을 발견했어요. 물을 무서워했던 코리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리의 몸을 감쌌지만 오직 이든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코리는 필사적으로 물속으로 잠수해 이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든의 티셔츠를 입으로 물고 코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아이를 구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코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든을 수면 위로 올린 코리는 수영장 가장자리까지 끌고 갔어요. 친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려 했지만 코리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이든을 풀사이드에 올려놓은 코리는 즉시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물을 뱉어내도록 돕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친구가 또 다른 위험에 처했어요. 이든을 구조하는 과정을 보다가 당황한 나머지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코리는 이든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후 주저없이 다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코리는 물에 빠진 아이의 팔을 물고 수영장 가장자리로 끌고 왔어요. 아이는 의식이 있어서 코리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구조 작업을 마친 코리는 지쳤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혹시 또 다른 위험이 있을까봐 아이들 주변을 맴돌며 지켰습니다. 이때야 제니퍼가 뒷마당에 소동을 듣고 나왔어요. 젖은 채로 서 있는 코리와 기침하는 아이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든이 물에 빠졌는데 코리가 구해줬다고, 다른 친구까지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리를 바라봤어요. 그 작고 조용했던 개가 두 명의 아이를 구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든이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로 코리가 어떻게 두 명을 구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코리는 이든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젖은 몸을 털면서도 계속 이든을 지켰습니다.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올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응급의료진이 이든을 검사하더니 다행히 큰 외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뇌진탕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코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걔가 이런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개가 스스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이든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코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 코리가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코리를 꽉 껴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집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제니퍼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코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고 조용했던 개가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예정되었던 젊은 커플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니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커플에게 설명했습니다. 커플은 놀라워하며 코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개로만 보였는데 실제로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니퍼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커플이 코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제니퍼는 갑자기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코리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브래드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든의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도 코리가 신속하게 구조해준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는 아내로부터 오늘의 상세한 경위를 들었어요. 코리가 2번이나 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코리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커플은 내일 최종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정작 제니퍼와 브래드는 코리를 보낼지 말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든은 당연히 코리를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어떻게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냐며 눈물을 흘렸어요. 코리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이 여기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코리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코리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어요. 브래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충동적으로 데려온 것을 후회했었는데 오늘의 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리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커플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니퍼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코리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니퍼가 전화를 걸었어요. 커플에게 죄송하지만 코리를 보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코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설명했어요. 커플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코리 같은 훌륭한 개를 가족으로 두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제니퍼는 코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을 전했어요. 그동안 코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브래드도 코리에게 다가와 쓰다듬어 주었어요. 앞으로는 코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리는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이든이 코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코리는 영원히 자신들의 가족이라고요. 코리의 눈빛이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드디어 이 집에서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코리의 대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고에 있던 벨라의 고급 침대와 용품들이 코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니퍼는 코리를 위한 최고급 사료도 주문했어요. 무엇보다 코리는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뒷마당의 계집이 아닌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코리는 조용히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다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코리의 영웅적인 행동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든의 친구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곧 온 동네가 코리의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그동안 무시받던 작은 개가 2명의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니퍼는 코리와 함께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코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캐롤과 맥스였습니다. 캐롤은 코리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며 감탄했어요. 그동안 코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맥스도 이번에는 코리에게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곧이어 톰과 로키도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바비큐 파티에서 진짜 가드독은 로키 같은 점원 셰퍼드라고 말했던 바로 그 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톰은 솔직하게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개의 진정한 용기는 크기나 품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코리가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키도 코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보였어요. 사만다와 찰리, 윌슨 부부와 루나까지 모두 나타나 코리를 칭찬했습니다. 동네 개들도 이번에는 코리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마치 코리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는 이런 변화된 분위기에 감동받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리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코리 역시 당당하게 걸으며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화요일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리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제니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코리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기자가 집에 와서 코리와 가족들을 인터뷰했어요. 제니퍼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브래드도 인터뷰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감한 품종인지, 그리고 코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든은 코리와의 특별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리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라며 코리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수요일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코리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목은 작지만 큰 영웅, 진돗개 코리의 감동 구조극이었습니다. 기사는 편견을 이기고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개되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리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뉴스로 방송하고 싶다며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는 이것도 승낙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위험성을 깨닫기를 바랐거든요. TV 촬영 당일, 동네 이웃들이 모두 모여 코리를 응원했습니다. 과거에 코리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코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코리는 카메라 앞에서도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코리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코리를 쓰다듬고 싶어 했고 어른들은 진돗개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 달 후 시에서 코리에게 올해의 반려동물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시장님도 참석해 코리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코리는 멋진 메달을 목에 걸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코리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존슨 가족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를 보러 왔고 진돗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브래드는 한국 문화와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며 문화 교류의 역할도 했어요. 코리 역시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가족의 중심에서 사랑받으며 당당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지적인 눈빛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이든과 코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수영 연습을 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어요. 이든은 코리 덕분에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1년 후 코리의 이야기는 어린이 도서로도 출간되었어요. 작은 영웅 코리라는 제목의 책은 전국의 아이들에게 편견의 위험성과 진정한 용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리는 이제 동네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제니퍼와 함께 자랑스럽게 산책하고 오후에는 이든과 놀며 저녁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거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코리를 작고 쓸모없는 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리는 크기나 품종이 아닌 마음의 크기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